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교재는 기본서 145페이지죠. 기본서 145페이지 펴놓으시고 취득세, 비과세 볼 차례입니다.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 제일 지방세에서 어려운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내용을 배웠는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요.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여기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 결정하느냐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취득 당시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납세의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낮게 신고됐다.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표준액으로요.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언제나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죠. 머리끌 짧다서 어떻게 배웠다?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 취득이에요.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으로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증받은 그런 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표준합니까, 여러분? 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지 무상 취득했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 뭔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이번 순환에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배울 건데 어떻든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됐어요. 그럼 사실상 가격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무상 취득과 사실상 취득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납세의무자가 신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거나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을 받았는데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 것이 나중에 제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또는 세무사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거하고 확인된 금액하고 비교해봤더니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럴 때는 뭘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액만큼 이때 이제 추징하고 또 이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해서 또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게 2020년 올해 개정세법이라고 그랬죠?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신고를 안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실제 취득하는 게 굉장히 커요. 지금 가격이 좀 높아요. 근데 시가표준액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부러 세금을 신고 안 해요. 그럼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으로 낮게 돼 있는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고 가산세 합해가지고 해봤자 그 금액과 실제 취득한 가격 비교해 보면 실제 취득한 가격이 더 높고 그렇게 가산세에 부과해서 고지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더 낮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신고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성실 신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불성실 신고한 자가 더 이득을 보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번에 이제 신설된 규정이 자 시가표준액으로 하거나 또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이 실제 조사에서 제대로 해봤더니 그 가격이나 아니면 자 지방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하고 비교해봤더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차이가 나면 뭐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 확인된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2020년 개정세법.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우리 특수한 거래의 경우, 그래가지고 특수한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보면 건축물 건축돼 있고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증축.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뭘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습니까? 증가한 가액.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이했다고 간주해서 의지해서 취득세부가 될 때 이런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습니다. 자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그러면 자 가액의 증가를 추이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되는데 이때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잖아요. 1억에서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4억 원. 근데 단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이 등 비용이 입증되면 뭐로 한다? 등 비용, 지목 변경이 등 비용을 과세표준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번년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은 우리 지난주 이런 거는 1, 2월 과정부터 해가지고 계속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 취득세부가 됩니다. 이때 취득세 과세입자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해서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과세입자는 구합니다. 이때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어떤 세율을 적용합니까?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합니다. 아까 지목 변경의 경우에 자 1억에서 5억이 됐다. 지목 변경하면서 증가한가액 4억 원을 과세입준하고 이때 세율은 어떤 세율 적용되느냐?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2%를.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우리 같은 개인이요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법인장부로 몇 프로요? 90% 넘게 입증된다. 그러면 그 법인장부로 지금 입증되는 금액에다가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채권 등에 대한 매각차손 같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 90% 기억하고 있어요.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세율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인데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되는데 표준세율, 우리가 지자장이 표준세율에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세금도 그렇고 중과세율에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없는데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지자장이 50% 범위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고요. 자, 표준세율 외워갖고 오라고 제가 사진 찍어 갖고 와서 외워갖고 오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립싱크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외우셔야 되는데 표준세율 있잖아요. 표준세율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팔입니다. 농지를 앞에 게 왜 적인 거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2.3이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8 2.8%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 어떻게 배웠어요? 무독립 8, 1호.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기부 등으로 취득했다. 자, 무독립 8. 자, 2.8%는 어떤 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로 취득하면 무독립 8.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 우리가 취득했다, 증여받아서 그러면 무독립 8, 1호.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입니다. 무독립 8, 1호.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U10, 20. 자, 농지를 매매 교환동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U10 1%에다 2% 플러스해서 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면 U10 20 1천분의 22%니까 2% 플러스해서 4%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합쳐서인데 3주택이었다가 네 번째 1세대 4주택부터 1세대가 취득하는 4주택부터는 자, 주택 유상거래 이루는 취득세 세율 1에서 3%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4% 세율 적용합니다. 일반 건축물처럼. 그래서 올해 2020년 개정세법 상식처럼 알고 써야죠. 1세대 4주택부터는 자, 일반 건축물 세율 중에서 4% 세율 적용합니다. 주택 유상거래 이루는 취득세 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 이외 일반 토지나 건축물이나 또 1세대 4주택은 4%고요. 주택을 매매 교환 등 유상거래를 취득에 따르면 영구인하 세율 적용돼서 취득가액이 6억 원이 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 하는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1.01에서 2.99%까지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계산 시기에 의하면.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했다. 주택 유상거래 이루는 취득한 주택 가격이 그럼 몇 프로? 3%입니다. 상식처럼 알아둡니다. 6억까지는 1%고 수억 초과하면 3%고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이런 것도 했어요.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합니다. 그러면 원시취득이죠. 매립간속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 신축 재축은 원시취득인데 원시취득은 원
8, 2.8%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건축물 면적이 증가합니다. 증축이나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세율은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봐가지고 몇 프로? 18, 2.8%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18, 2.8%.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우리 원시취득 원팔 03시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택은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3%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상산팔, 무독립 8.15, 유시20, 원팔 03시계 이거고, 취득세 우리 중과세율도 공부했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크게 세 개 덩어리인데요. 자, 먼저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중과세입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입니다.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율의 4배. 그 다음에 자,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입니다.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율의 2배.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먼저 사치성 재산 어떤 거냐?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예. 그 멍하니 계신 이렇게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시거나, 아유, 난 그렇게 지금 뭐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핵심 요약 정리 매주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간 거라도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성재산은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입니다. 그럴 때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 되고, 간이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은 제외되고, 또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칠 때 중과세인데, 그죠? 근데 승계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골프장만 승계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 거지, 골프장 단위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나머지 사실성재산, 별장, 고락장 등 나머지 애들은 원시취득이든 승계취득이든 중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 시가편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고요. 고급택은 요건이 있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고급택은 요건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금은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달리 취급한다 그러면 틀리고 취득세만 중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별장이나 고급락장, 고급택의 부속토지 경계불명하다.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봐서 중과세합니다. 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택을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에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중과세하지 않는다? 60일 내에. 하여튼 취득세에서 작년부터는 하여튼 3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60일, 3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다 며칠로? 60일로. 취득세 기간 나오면 무조건 60일.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사실성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받고, 또 그 다음에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는 2가지예요.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아니고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신축 증축할 때 한해서 중과세하는 거지,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할 때는 자, 새롭게 인구입이 없고 주인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미력적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을 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하는데, 아직은 정교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과미력적 원역,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공장 질환되니까 제외하고, 또 과미력적 내에서 공장, 이때 공장은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지, 도시형 공장,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도시형 공장이 어떤 건지는 기본서에 나와 있지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비도시형 공장만 중과세고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 또 신설,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돼야 되느냐? 적어도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인구입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공장 신증서를 관련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배우고요. 공장 신증서라면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서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 개장비 같은 토지 건축물, 차량 개장비 이런 것들을 공장 신증서라면서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자, 대도시 내 중과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존문 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서를 하기 위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그럴 때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의 2배를 뺀 세율인데 다만 여러분요. 대도시 중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경우에 중과세를 제외하느냐 그러면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종업원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취득할 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거니까. 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고 해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이 있어요. 시험에서 우리 기본서 쫙 나와 있고 이따가 등록면에서도 쫙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일일이 우리가 외울 수는 없고 대충 찍어서 봤는데 시험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 나왔습니다. 은행업, 유통업. 작년에도 제가 맨날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뭐 이런 것들, 병원이나 은행이나 농산물 유통센터나 첨단업종 이런 것들, 할부금융업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맨날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할부금융업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맨날 제일 먼저 은행업을 예를 들었었는데 작년에 은행 나왔었고요. 등록면허서에서 지문에.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이제 세율 특례입니다. 자, 이거 취득세 세율 특례는 2010년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고 B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A라는 사안은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 취득이라고.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줬던 건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종전하고 세금 부담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세율 특례가 나온 건데 표준세율에서 취등록세 통합된 이 지금 현재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요. 그러면 이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등기비용만 남는 건데 자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을 정하느냐. 환매 등기를 병리하는 매매로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에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에요. 여러분 동창 별로 안 친한 동창이 돈 빌려올 때 얘기 드렸잖아요. 에? 난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 같으면 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친구 그룹이 있지만 진짜로 친한 또 그룹이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삼총사 저 포함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친구 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저희는 뭐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국비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국비로 미국에 이제 유학 가서 있고 막 그럴 때도 저희들이 친구 부모님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챙겨주고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물론 그 녀석들은 잘 사니까 뭐 돈 빌려달라고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빌려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어떻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저기를 해서 도와줄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친한 동창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에피소드 얘기 드렸죠? 그 사건 이유는 그냥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연락이 오면은 반가우면서도 이 녀석이 왜 전화했지는 자꾸 의심을 들게 하고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자, 여러분 봅니다. 그냥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사고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자, 여러분 봅니다. 환매 등기를 병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에 매도자 매수의 취득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적 취득 등기는 근데 개인간에 공짜 안 해주고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요. 자 지난주에 제가 앙케이트 조사했었는데 리 출신 분들 묻고 그랬었는데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태어난 곳 그랬더니 2명밖에 안 들었어 오전반에.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조사하면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 자, 정말 네, 태어난 곳이 이 가운데 이렇게 많은데 니 출신 2분밖에 없다는 거는 내 보기에는 손 안 드신 분들이 좀 계시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형적 취득으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고 근데 등기는 아버지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고 그죠 여러분들? 요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세 뺀등해서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또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원래 내 집은 내가 가져간 거니까 형적 취득으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한 경우는 물론 표준세율 적용되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리식 건축물 옮겼습니다. 소유자만 돈 없고 형적 취득 근데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갔죠 형적 취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정합니다.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요까지는 법에 있는 거고 시행령에 추가된 게 이제 몇 년 전에 추가된 게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같은 이런 것들도 어떤 세율 정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이 정되는 거 옛날 취득세는 2% 비용을 받았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요? 간주 취득의 경우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간주취득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현해서 어떤 세율이냐?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2% 정합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근데 면적 증가 가로 잘 봐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면적 증가 자 포함해 제외요?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합니다.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아까 복습했잖아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늘 호응이 전혀 없구만. 저 앞에 자리가 비어서 그런 거 아니면 마스크 써서 그런가 여러분들도? 마스크 써서 그렇죠? 좋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지. 하여튼 하긴 또 뭐 말을 많이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자, 그 다음에 또 중과균세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개수로 가액의 증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이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 중과균세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복습했어요. 과점주주의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비율을 곱해. 그래서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 10억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과세되는 비율이 60% 10억이 60% 6억 이런 거 했어요. 자 여기다가 6억에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6억에 2%니까 2, 60이 얼마?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항상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또 더 있지만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자, 그 다음에 또 임시건축물이요.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이요.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고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근데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 했는데 자 그러면은 문제로 한번 복습을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든 간에 복습 시간이 굉장히 길고 중요한 거라 복습 시간이 길고 그래서 역시 네 타임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나눠서. 자, 3회차 복습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문제 한번 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시험은 예전에는 주로 중개사 시험에서 틀린 거 골라라 문제가 많았어요. 틀린 거 골라라 많았는데 지금은 옳은 거 골라라 문제가 거의 틀린 거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대충 통계를 보면 옳은 거 골라라 문제가 더 정답률이 낮아요. 틀린 거를 잘 골라요. 틀린 건 잘 고르는데 옳은 거 고르는 걸 오히려 못 골라요. 여러분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토지 시가순액은 당해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가액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 시가순액은 그냥 개별 공시지가예요. 취득 1년제 부동산적 공시가라는 법률에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지 거기다가 무슨 뭐 국세청 적용 비율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개별 공시가가 토지 시가순액입니다.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중 주택 가격인 거고. 그래서 2번 모든 주택의 시가순액은 건축 원가를 참작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자체 장이 결정한 가격 아닙니다. 주택은 그냥 역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편익이 되는 거지. 3번입니다. 개인 간 유상거래의 경우에 거래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편익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신고가액과 시가편익, 일반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편익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표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액, 시가편익 미달해. 그럼 뭘 과세표합니까? 시가편익으로 합니다. 자, 시가편익 및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자,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이런 가격들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어. 그럼 뭘 과세표한다고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합니다. 그래서 부족액만큼은 추징한다. 2020년 개정세법 말씀드렸죠? 신설된 규정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시가편익이 과세표된다. 그래요? 지자체로부터 유상 취득했으니까 객관적 취득이죠? 국수공판법 부니까 뭘 과세표합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지. 시가편익 X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이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서 봅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취득 당시 가액.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 과세표는 뭐로 합니까? 연부금액으로 하고요.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네요. 국수 공판법부 아싸, 그죠?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로 한다. 그죠, 여러분?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네요. 잔머리 굴리려고. 자, 그래서 잔머리 굴릴까봐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를 정합니까? 아닙니다.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를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순서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 먼저는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주택을 신축한 건데 순서를 바꿔서 주택을 먼저 신축하고 부속 토지를 취득한 거로 계약서 조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일반 토지 취득의 세를 정합니다. 3번 틀렸네요. 예. 4번입니다. 매매로 취득한 가격이 6억 원인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000분의 10, 1%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서 이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노인보호시설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에 포함시킵니다. 이게 옛날에는 포함 안 시켰다가 포함시키는 거로 개정이 됐어 재작년에. 자, 그래서 6억 원이니까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입니다. 1,000분의 10. 고급 학장이는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야? 60일 이내. 고급 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공사 착공했다. 중과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표준세율 외워봐야 바로 써먹어야죠. 원시 취득 어떻게 외워요? 18 맞습니다. 2.8%.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왔다. 암기 어떻게 해요? 상, 3, 8인데 농지니까 앞에 거죠? 상, 3 맞네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상속 암기 상, 3, 8에서 농지 아니니까 몇 프로? 8%. 상, 3, 8 맞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1세대가 4주택 취득가격이 10억 원입니다. 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1,000분의 30, 3% 맞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3주택까지는 1세대가 3주택 취득할 때까지는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니까 9억 초과했으니까 3% 맞는데 1세대 4주택부터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4%입니다. 1,000분의 40이 돼야 됩니다. 4번 정답이네요.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 시계들이죠? 0,3 맞잖아요. 0,3.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꼭 알아두시고 2020년 개정세법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건축물을 건축, 신축,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에? 몇 프로예요? 건축물 아까도 복습했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개수는. 그런데도 면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세율 정하니까 원 8, 1천분의 28이 되죠.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 8, 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번입니다.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과밀옥적 운영 내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신축 증축에 한해서 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다.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해? 이거는 회원제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니까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경세율의 4배잖아요. 이건 과밀옥적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경세 몇 배? 2배잖아요. 자, 다릅니다.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건축물 신축한 경우의 세율과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면적에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경우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고 그랬잖아요. 금방도 했잖아요. 같죠, 여러분들? 자, 원시취득으로 봐가지고 요거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원시취득으로 봐서 원팔 똑같습니다. 신축한 경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속으로 인해서 토지, 농지 아닙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가의 1천분의 23. 상속 나왔다. 상 3, 8. 농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1천분의 28이 돼야지. 1천분의 28이 돼야지. 매매에 의한 토지, 농지 아닙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가 1천분의 30이다. 농지가 아니니까 60, 20. 자, 뒤에 거죠? 몇 프로? 4%가 돼야 됩니다. 4%가. 1천분의 40 돼야 되고.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 취득세 세율은 그중 낮은 세율 정합니까? 아닙니다. 뭐? 높은 세율 정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얀 목련, 제가 어제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벌써 49세 됐네요. 49세여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불교 신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으로 이제 그 절에 가서 절도 49세라 그러면 그때만 그런 건지 뭐 하는 건지 절을 엄청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자, 근데 어쨌간에 아버지 49세 때문에 절에 갔었는데 가족들 모여서 갔었는데 진달래가 확 펴 있는 걸 제가 어제 처음으로 봤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인강 수강생들이 남쪽에서 목련이니 무슨 뭐 꽃 같은 거 피면은 이렇게 사진으로만 진달래 봤는데 실제 핀 것은 제가 어제 처음 봤습니다. 목련도 확 폈더라고 보니까 목련도. 그래서 하얀 목련이요. 목련이 피면 저 같은 경우는 목련을 보면 20살 무렵에 추억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추억들이 막 분진처럼 막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련 필 때 미치거든요, 원래. 그런데 새색시 같은 연분홍 진달래도 유년의 추억들과 함께 피어나고 이럽니다. 하여튼 요즘 여러 가지로 뭐 힘들겠지만 하여튼 살짝 지나가면서 그런 꽃 보시면서 위안을 삼고 우리가 좀만 더 하여튼 잘 견뎌내셔야 되겠습니다. 다 됐고요.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45페이지입니다. 제7절 비과세는 어떤 거냐?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온몸이 뻑적지근합니다. 자, 보시면은 취득세 비과세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최근에 독립화 문제로 나오고요. 또 종합 문제도 나오고 취득세 비과세가 최근에 지금 계속 여기 기출문제 표시를 보다시피 그전에는 종합 문제 속에서 주로 지문 한두 줄 나오는 뭐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 지금 중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표시 2개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종합 문제 속에서도 역시 지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시 2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먼저 01번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요.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의 취득이요. 국가나 지자체, 다른 법률에서 국가 지자체를 보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원래부터 국가 지자체였어야 되고요. 하여튼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또 중앙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비과세죠,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지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정부가 일본 가서 뭘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하는데 대사관 부지나 문화원 부지로 쓰려고 우리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래?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요.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 비과세입니다. 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1번 국가 등이 취득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을 해요. 그럴 때는 모든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을 비과세하는데 요거는 취득하는 주체가 우리 같은 납세자가 취득을 해가지고 국가 지자체의 귀속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합니다. 자, 이때는 다른 건 안 되고 뭐만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만 비과세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모든 취득, 이건 취득하는 주체가 국가나 자체고 모든 취득세 물건 취득을 비과세지만 이건 취득하는 주체가 납세자고 다른 건 안 되고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을 취득할 때 비과세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 취득해서 뭐 서울특별시에 기부 찬합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고맙긴 한데요. 세금은 내야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국가나 자체 귀속 기부 찬합한다. 자, 부동산 그러니까 도로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는데 거기다 대고 세금 내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중요하지만 뭐 형광펜으로 줄 그을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2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46페이지로 갑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 때도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보겠습니다. 다만요, 이거는 기본서 146페이지 보다시피 예외가 있어요. 보세요.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아이고,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귀속 기부 찬합한다고 취득세 비과세만 받고 약속 안 지켰으니까 당연히 이런 때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효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아요. 그러면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잖아요. 이건 기부 앤 테이크잖아요. 그죠? 주고서 뭔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거나 이런 경우는 자,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요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번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비과세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이때는 기부 앤 테이크니까 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인데요. 우리가 좀 제가 이게 좀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자, 이건 순서는 좀 바뀌어 있네요, 제가. 자, 교재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양가로 1번 신탁재산의 취득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여기를 한번 볼까요? 교재 보다 보면 화면을 봅니다.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의로 인한 다음에 신탁 재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자, 먼저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이 이전하는 경우, 자, 우리 했잖아요, 이거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했죠? 우리 취득의 개념할 때 했잖아요.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여전히 대내적으로 위탁자 거고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수탁자.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신탁의 종료로 있어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이 전할 때 자,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위탁자의 취득 과세되지 않고. 그 다음에 수탁자 현차나서 바꿔요.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신탁세 이전할 때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보시니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한다.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납세 의무자에서 나왔었어요. 자,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명의신탁이라든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 명의신탁은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취득세 부과되고 명의신탁 해지로 개인에서 종중으로 갈 때 명의신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부동산을 수탁자에서요, 신탁의 이익을 받는,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수익자에게 전할 때 이 수익자의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의 취득은 취득세 일반 표준세율을 정해서 과세합니다. 옛날에는 이 수익자의 취득에 대해서 원칙 3%, 비영리 사업자다 수익자가 2.5%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그냥 일반 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교재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림에 나와 있고, 교재 146페이지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에서 양가로 1번 신탁재산의 취득에서 거기 그 첫 번째 줄 쭉 밑줄이고 두 번째 줄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분행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고, 예? 요거. 그 다음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T표시 거기에 또 밑줄이고 조그만 글씨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명의신탁은 과세고요. 그림에 동그라미 1, 2, 3번 요건 설명 다 드렸습니다. 신탁법이나 신탁사람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있잖아요. 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법률 규정에 환매권 행사 비과세인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전시 사변이 발생해요. 그러면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내 부동산이 필요할 때요, 그냥 전쟁 났다고 민주국가에서 저 부동산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 징발할 때 그 부동산 필요하다 그러면 보상금 주고 나중에 환매권 주고 가져가요. 자, 그랬다가 전시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환매권 행사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국가로 갔던 거 환매권 행사 다시 옵니다. 이 거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령 규정엔 환매권 행사로 부동산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돈 빌려온 친구들 동창 얘기됐잖아요.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식 취득. 그래서 어떤 세율 정했어요? 과세하는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로 과세했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양가로 2번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법령 규정에 한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령 명칭을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고 법령 규정에 한 이런 환매권 행사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펴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것은 과세한다는 거.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뺀 등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매권 행사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공익사, 이거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교재는 없고 제가 여기 지금 PPT에 있는데 이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임시건축물 취득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데 임시건축물 취득은 또 임시흥행장, 동춘 서커스단에서 가설무대 세워가지고 공연합니다. 임시흥행장, 공산장 사무소요. 사치성 재산은 제외입니다. 하여튼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은 나오면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별장, 고락장 같은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중과세고, 하여튼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적어드렸어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주에 비교해서 적어드렸어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146페이지 동그라미 1번, 136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임시행정 공산전장 사무소 등 중과세율 등 종대상 제외하고 비과세한다는 거. 2번 동그라미 2번 맨 마지막 제줄이요.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밑줄입니다. 147페이지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보시면 여러분요. 자, 개수로 인한 취득인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입니다. 개수 대수선 제외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작년에도 나왔고 또 몇 년 전에도 나오고 대수선은
제외입니다. 공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대손 제외입니다. 개수에서 대손 제외하고 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시가순액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비과세입니다. 단 대수선은 포함해 제외입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과세입니다. 이게 원래 지방세법상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에서 취득세 부과될 때 그 간주 취득의 개수에는 대수선도 포함하지만 여기 비과세에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에서는 대수선은 제외한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대수로 인한 취득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양가로 4번이요. 하여튼 공동주택 개수 가로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제외 요 밑줄이고요. 비과세한다는 거. 자,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건 뭐 줄긋고 이럴 게 아니라 상속 개시 이전에요.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내라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을 때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고 예제 문제를 봅니다. 147페이지 예제 문제. 작년 30회 문제입니다. 비과세가 또 나왔었어요. 작년에.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그랬는데 자, 비과세하고 또 종합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취득의 개념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물어본 종합 문제인데 정답은 비과세에 있었네요. 1번 봅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포함 제외 꼭 확인하고 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순액이 얼마? 9억 원 이하인 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 포인트는 대수선 제외 확인하고. 자, 1번 정답이네요. 비과세고. 그래서 맞췄어야 되는 거고 2번 형제간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했습니다. 여러분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 부과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교환 당연히 부과됩니다. 이 3번 직계 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즉 배우자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면 원칙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취득세 부과됩니다. 4번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하니까 4번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당연히 이거 뭐 배우자 직계점 밀속 간에도 유상 취득을 보는 경우죠. 당연히 취득세 부과되고요.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누가 납세무자 된다고 그랬어요? 조합원이고. 자, 그래서 당연히 이거 취득세 부과됩니다.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나 납세무자가 되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당연히 1번 맨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비과세를 받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자, 이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또 가서 교재는 여러분 147페이지 제8절 취득세 납세 절차를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를 봅니다. 비과세가 제가 여기 PPT로는 뒤에가 있어가지고 납세 절차 여러분 납세지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납세지부터요. 자, 납세지부터 봅니다. 보시면 납세지 여러분 교재 그 147페이지 펴놓습니다. 펴놓으시고 보니까 납세 절차는 별표 3개 합니다. 제8절 별표 3개 가지고 네 타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제8절 납세 절차 별표 3개 합니다. 시험에 거의 뭐 매년 나옵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